안녕하세요. 최근에 고구마만 먹다가 시원하게 사이다를 벌컥벌컥 들이킨 40대 돌싱녀입니다.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했는데 참 지옥 같고도 지나고 생각하니까 너무 통쾌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 사연을 써봤어요.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났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언제나 제게 자상했고 제게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연애를 하던 중 딱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의 바람이었어요. 회사 부하 직원과 연락을 밤늦은 시간까지 주고받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서로 주고받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었는데 남편이 정말 바람은 아니다, 일방적인 거다라고 하기도 했고 삼자 대면해보니 정말 그 부하 직원이 혼자 호감 표현을 한 거라고 인정을 해서 그렇게 바람 사건은 막을 내렸었죠. 20대 중반에 만나 30대 중반이 다가올 때쯤 그렇게 10년을 연애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진짜 늘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시댁이었어요. 새아가 우리 가족이 된 거 정말 환영한다. 앞으로는 엄마, 아빠라고 편하게 부르고 우리 그렇게 잘 지내보자. 엄마가 시집살이를 정말 호되게 당했어서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아무것도 시키고 싶지가 않아. 어차피 나 혼자 하던 거니 너희는 너희 둘에 집중하고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양가에 효도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말씀대로 저도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실게요. 시댁은 한 달에 한두 번 서로 생존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완전 현대판 시댁이었죠. 그것도 전화로 하면 되니까 굳이 시댁에 오지도 말고 늘 편하게 저희 부부나 잘 살라고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 덕분에 저희 부부는 쉬는 날이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싶어서 시댁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되려 혼났거든요. 진짜 이렇게 시댁 안 챙겨도 된다면서 말이죠. 그 후로는 몇 달에 한 번씩만 함께 식사하는 정도로 지내고 오직 남편과의 신혼을 알콩달콩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온전히 저희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2세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저희가 연애도 길게 한 편이고 신혼도 어느 정도 즐겼겠다, 지금이 딱 적당하겠다 싶어서 계획을 한 뒤에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하기를 1년,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제가 저때 당시만 해도 노산까진 아니어서 자연 임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또 건강한 편이라서 문제 없다고 하셔서 진짜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 둘이 상의를 해봤어요.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오지 않는 걸 보면 둘이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어. 하긴 벌써 1년이나 준비를 했는데 이상하긴 하지. 그래, 가서 검사 받아보고 시험관을 하든 뭐 결정해보자. 저희 두 사람은 솔직히 무섭고 겁나는 것도 없이 너무 씩씩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필요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었는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듣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지금 검사를 해본 결과 우선 이미선님은 별다른 이상이 없으세요. 자궁 나이도 연령대에 비해서 낮게 나오셨고 건강하신데 문제는 지금 남편분 김승준님이시거든요. 저희 남편이요? 무슨 문제요? 아, 혹시 정말 전혀 모르셨던 건가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승준님이 검사 결과 무정자증이세요. 아, 이걸 지금 처음 하신 건가요, 두 분 다? 네? 아니, 어떻게 무정자증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 저희 남편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선생님? 김승준님이 검사하신 결과 여기 보시면 무정자가 아니신 다른 분과 김승준님 거를 비교해봐도 차이가 있죠. 무정자증이 맞으세요. 그렇게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검사 결과를 듣고 나와 집으로 가는 40분 내내 차 안에서 저희는 어떤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저 때 너무 여러 생각이 들고 혼란스러워서 생각 정리가 필요했어요. 저도 남편도 저희 미래에 당연히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그렸었고, 그래서 서둘러 임신 준비를 했던 건데 뭘 해볼 수조차 없는 무정자증이라는 결과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여보,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줄은 몰랐어.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뭐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 나 사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사실 나 너무 무서워. 나보다도 충격받았겠지만 당신이 이대로 떠나도 내가 할 말은 없어. 정말 어떡해. 내가 무정자야? 오진 않을까? 난 믿기지가 않아. 집에서 40분이나 먼 병원을 굳이 왜 갔겠어? 당신도 알잖아. 거기 유명한 거. 질려보려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오진일 리가 없지. 우선은 당신도 나도 충격이 크니까 각자 생각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당신 혹시 나랑 헤어질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 무정자증이라고. 나 떠나려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큼이나 간절하게 아이를 바랬던 게 나인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싶기도 하고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 알겠어. 정말 미안해. 저도 충격이었지만 본인이 더 충격을 받았을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충격을 받은 와중에도 혹시라도 제가 떠날까봐 두려워한다는 게 정말 마음 찢어질 듯 아프긴 했지만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평생 아이 없이 강제 딩크로 이 사람이랑 살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막막하더라고요.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아서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미나야,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요즘. 뭐야, 설마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이미선 네가? 너 아니면 어디 말할 것도 없어서 오늘 만나자고 했어. 야, 왜 그래? 뭐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자연 임신하려고 1년을 준비했어. 사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병원 가서 각자 검사를 받아봤거든. 근데 내 남편이 무정자래, 무정자. 뭐? 무정자증이라고? 아니, 승준 씨는 정말 몰랐대? 진짜 몰랐던 거 맞아? 속이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아니야.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하더라고. 하루는 술 먹고 와서 울고불고 자기는 남자도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고 맨정신에도 정말 미안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선아, 너 아이 바랐었잖아. 딩크로 그렇게 아이 없이 살 수 있겠어? 아니면 너희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입양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입양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나 사실 입양은 자신이 없어. 내 새끼가 아니어서 싫은 게 아니라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승준 씨랑 잘 상의해봐. 나는 네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알기도 하지만 니네 부부 사이가 워낙 좋았잖니. 그래서 쉽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좀 그렇네. 그치? 사이라도 안 좋았으면 핑계 삼아 이혼하는 건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돌겠다 요즘. 친구한테 털어놓으니 속이 좀 시원한 듯 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다시금 막막한 감정이었어요.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온 지 한 2주일 정도 되었을 때쯤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제가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남편이고 그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라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뿐이니 그건 또 그런대로 잘 살아보기로 했죠. 제 이런 뜻에 정말 고맙다고 남편은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생각하면 제 가슴도 너무 아파오더군요. 저희 부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걸 굳이 양가에 먼저 알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차차 나중에 말씀드리자고 하고 저희 둘 사이에 비밀로 묻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양가에서 임신을 재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아직은 괜찮겠지 싶었어요. 얼떨결에 딩크가 된 저희 부부는 오히려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고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오직 저 하나만을 사랑해주고 바라봐주는 남편의 품에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죠. 그런데 취미 생활도 같아 어딜 가더라도 늘 같이 다니면서 인꼬 부부였던 저희 부부가 살짝 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해도 우리 둘은 하나라며 늘 저를 데리고 주말마다 어디를 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면 쉬라며 친구들이랑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붙어 다녀서 지겨웠나 싶기도 하고 저도 귀찮아서 친구들이랑 놀라고 흔쾌히 외출을 허락해줬죠.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 축구, 탁구, 서핑 등등 다양한 운동들을 즐기기 바쁘던 남편 덕분에 저는 주말마다 온전히 저만의 개인 시간을 가지며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늘 토요일 오전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와 저녁은 저와 늘 함께 먹으며 토요일 주말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딱히 싫을 것도 없고 그만 나가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낚시용품을 사기 시작하고 낚시를 하면서부터 다투기 시작했어요. 여보, 언제 와? 나 배고픈데. 여보, 진짜 미안한데 나 12시쯤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가 배 타고 나와서 나 혼자 먼저 가겠다고 배를 돌리기가 조금 눈치가 보여서. 또야? 진짜 뭐야? 내가 저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꾸 그렇게 새벽에 들어올래? 그거 외박이다. 아니, 잠도 안 잤는데 무슨 외박이야. 미안해. 얼른 갈게. 여보, 밥 챙겨 먹고 있어. 낚시를 시작한 이후로는 자꾸 은근슬쩍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배가 아직 나갈 시간이 아니라서 또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장거리 야간 운전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등등 별의별 이유와 핑계들을 다 대면서 말이죠. 평소에 별로 다투거나 싸우던 일이 없던 저희 부부가 낚시를 한 뒤로 주말만 되면 그렇게 싸웠습니다. 당신 오늘은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집에 9시까지 들어와. 안 그러면 진짜 문 안 열어줄 거니까 각오해. 여보, 내가 일부러 그랬나 뭐. 알겠어. 오늘은 9시까지 꼭 들어올게. 진짜 9시라고 말했어 나? 알겠어요. 알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역시나 9시를 훌쩍 넘겼고 심지어 이날은 제 전화를 거부하고 잠수를 타버리더군요. 너무 열이 받고 괘씸해서 문을 싹 잠가버리고 인터폰도 꺼버린 채 자버렸습니다. 다음날 문 앞에서 싹싹 비는 남편을 우선은 집으로 들여서 말했어요. 대체 뭐 하자는 건데? 나랑 장난치니?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핸드폰이 고장나서 연락도 못 받았고 내가 같이 하는 형님 낚싯대를 고장내서 내 거 빌려주고 비위 맞추느라 올 수가 없었어. 대체 당신은 왜 낚시만 하면 그렇게 사사건건 사고들이 많은 건데 왜? 언제까지 내가 그런 핑계를 다 이해해줘야 돼? 반대로 내가 주말마다 그렇게 외박하면 당신 아무 말 안 할 자신 있어? 아니 여보, 내가 다 사정이 있는 건데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됐어. 더는 나 말 안 해. 또 낚시로 내 허락 없이 외박하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매일 주말마다 못 보는 나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9시, 10시, 12시 새벽 내내 당신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는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보,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당신 지금 선 넘는다. 같이 못 살면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알아서 해. 당신 원하는 대로 살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의 모든 분노를 표출하고 한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낚시만 하면 귀가 시가는 새벽이나 다음날 아침이었던 남편과 더 이상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냅뒀어요. 정말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몸살이 와서
주말이지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자꾸 남편의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군요. 분명 그 낚시하는 지인들이겠지 싶어서 혹여나 깰까봐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자꾸만 울리길래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승준 씨 핸드폰입니다. 오빠 전화를 왜 그쪽이 받으세요? 누구신데 다짜고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오빠라고 하셨어요? 오빠? 네, 오빠요. 바꿔주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누군데요? 당신이 뭔데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저요? 오빠 아이 임신한 사람인데요? 네?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애를 임신했다고요? 참나, 누구 애긴요? 그쪽이 못 갖는 오빠 아이죠. 어차피 조만간 찾아갈 테니까 그때 봐요, 우리. 무정자 중인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당당하던 여자와 일방적인 전화를 마치고 나니까 진짜 피가 거꾸로 섰다 못해 열이 바짝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상했던 건 분명 무정자증인데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말하는 말투에 단어 선택하는 거며 보통은 아닌 것 같았던 여자였는데 생각을 하다가 저 인간이 꽃뱀한테 물렸나 보다 싶었습니다. 당장 그 길로 남편을 깨워서 물었어요. 당신 일어나봐. 당신 바람 폈어? 아주 미쳤구나. 네가 나랑 이혼할 각오하고 그딴 짓을 한 거지? 무정자증 아니었나 봐 당신? 왜? 임신했다고 하니까 좋아 죽겠어? 네 새끼 뱃속에 품었다니까 너무 좋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우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시끄러. 당신 무정자증인 거 불쌍해서 안 헤어지고 강제로 근 5년을 살았는데 돌아온 대가가 겨우 이거야? 어차피 우리 정으로 서로 살던 거 아니었어? 유책 배우자가 너고 재산 분할 기대해, 김승준. 아니, 무슨 이혼이야. 절대 그럴 생각 없어. 난 절대 이혼 안 해. 걔는 어쩌다가 몇 번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나 무정자증이라고 하니까 걔가 확인해 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무정자는 맞는데 뭐 임신이 가능한 게 있었대. 그러니까 내 애가 맞다는 거지. 나도 아이 정말 많이 원했는데 내 아이를 가진 여자를 어떻게 버릴 수 있었겠어. 그냥 아이 낳고 키우는 것만 살짝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무정자 임신이 가능하든 뭐든 난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 아이 가진 불쌍한 그 여자 옆에서 잘 도와줘. 같이 살면서. 난 이혼할 거니까. 더러워서 원. 나 쳐다보지도 마. 진짜 멍청해도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까요? 그 여자가 진료를 받고 가져온 결과라는 건 100% 조작이었겠죠. 저희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부를 쌓기도 했고 양가도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아마 그 재력을 보고 접근한 꽃뱀인 것 같은데 저 멍청한 남편이 제대로 물려왔구나 싶었습니다. 뭐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저렇게 주말마다 나가는 통에 저도 저 사람과의 사랑보다는 의리로 살고 있었고 제가 원했던 아이를 완벽하게 포기한 게 아니니까 내 인생 새롭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싹싹 비는 남편을 뒤로한 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었지만 날려버린 5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그 두 년놈들 피눈물 뽑아줘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 발로 저희 집으로 찾아온 상간녀 덕에 오호라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배를 한껏 내밀며 당당하게 들어오는 상간녀를 보면서 진짜 웃겼지만 우선 놀라는 연기는 해주면서 맞이를 해줬네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언니. 언니라고 할게요. 언니, 제 배 안 보이세요? 누가 임산부한테 그렇게 소리를 쳐요. 진짜 임신 안 해본 거 티내네. 우리 오빠 이런 집에서 살았구나. 집 진짜 크네요. 언니, 여긴 얼마나 해요? 누가 네 언니야. 주접 떨지 말고 용건이나 말해. 너 같은 애들 딱 보면 사이즈 나오지. 어디서 뒹굴던 꽃뱀이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애들은 분명 내 남편 필요 없을 거고 돈이 필요하겠지. 어머, 이 언니 봐. 언니, 진짜 눈치 짱이네. 맞아.
언니 남편은 그냥 가끔 빌려줘. 그래야 나도 오빠한테 용돈 받으니까 딱 1억으로 끝내자 우리. 알아보니까 언니도 우리 오빠도 각자 부모님들도 다 잃을 거 많던데. 나한테 1억 주면 딱 입 닫고 살게. 1억? 애도 키우는데 1억으로 되겠어? 어머, 진짜 이 언니 내 스타일이네. 그치? 애 키우는데 보통 돈이 많이 들겠어? 언니가 주고 싶은 만큼 억소리 나게 채워줘. 내가 입 싹 닫고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게.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재밌니? 웃겨? 나도 재밌네. 야, 너 사람 잘못 물었어. 지금이라도 빨리 너 임신시킨 다른 오빠한테 가서 임신했다고 해. 애 낳기 전에. 내가 아무리 그래도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최악은 아니야. 승준 오빠애 맞아. 날짜가 딱 그날이거든. 언제인지 말해줄까? 뭐 이해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당신이랑은 죽어도 임신이 안 되던 게 나랑은 뿅 하고 임신 성공했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싸대기를 한 대 날리며 야 이 더러운 년아. 죽어도 임신이 안 된 건 내가 아니라 네 오빠가 무정자인데 임신이 가능하겠어? 그 진료 확인서 나도 좀 보자. 어떻게 만들었기에 속았는지. 대한민국을 싹 뒤져도 그런 거 없어 이거사. 그 멍청한 네 오빠는 속았어도 길 가던 초등학생도 안 속을 얘기야. 너도 참 대단하다. 오빠애 맞거든. 무정자여도 임신된 거 맞고. 기적이야 기적. 기적 같은 소리 그만하고 더 맞기 싫으면 나가. 참고로 난 너 같은 년 보면 머리끄댕이도 잡을 수 있으니까 곱게 나가고 싶으면 지금 네 두 발로 나가. 아, 참고로 넌 사기죄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를 다 물어서 고소를 할 거야. 그럼 넌 꽃뱀부터 시작해서 사기죄나 협박죄도 있지. 하나하나 죄값 받다 보면 애 나오겠다. 야, 잘 가라. 내가 무슨 꽃뱀이야. 승준 오빠에 맞는데 왜 사기야 이 미친 여자야. 왜? 내가 오빠랑 바람나서 분하니? 분해. 그리고 어차피 오빠애가 맞든 아니든 오빠가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된 거지. 야, 시끄러. 너 진짜 번지수 잘못 찾은 게 우리 의리로 살던 부부야.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폈냐는 말 안 나오는 사이라고. 바람을 피든 뭐든 내 갈 길 가면 난 그만이야. 어쩌다 여길 물어서 인생 종치게 생겼다 너. 울고 불고 덜덜 떨면서 나간 상간녀에게 바로 스피드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해두고 쭉쭉 상간녀 소송까지 했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온 날 나눈 대화는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뒀고 덕분에 증거로 사용이 가능했어서 뭐 따로 힘빼야 할 일도 없었네요. 상간녀는 그렇게 법원을 들락날락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던 와중 저에겐 해결할 인간 하나가 더 남아있잖아요. 바로 남편이 남아있었죠. 저는 성격도 급한 편이고 행동력 대장이라서 쉴 틈 없이 남편의 인생도 끝냈습니다. 당신 진짜 바보야?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걸 그 애가 진짜 당신 애라고 믿었어? 그럼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그 애랑 꽃뱀이랑 같이 잘 살아봐.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처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아버님 사업 힘드셔서 우리 아빠가 도와준 건 알지? 아들 교육 바로 못한 죄로 나는 당신 부모님 건드려고 해. 밖에 있는 짐 들고 나가. 내가 맞다니까. 당신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내가 보여줄게 그 확인서.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왜 우리 부모님을 건드리고 그래.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지 마. 정말 그 대단한 기적으로 임신할 수 있다고 한 확인서를 제 눈으로 봤는데 진짜 너무 웃겨서 빵 터졌네요. 당신은 진짜 이게 안 보여? 병원 이름도 조작에 내용 자체가 다 조작이잖아. 딱 봐도 이상한데? 아니 심지어 병원 도장이라고 찍은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어느 누가 병원 인감을 병원 두 글자로 하니 이 인간아. 대충 봐도 조작인데 대단하다. 당신도 다 알아서 하고 얼른 나가. 진료 확인서라는 걸 본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확인서라면서 이 문구만 적혀 있는데 그마저도 뭐가 적혀 있는 게
무정자증이지만 임신이 가능한 확률로 기적적인 임신이 가능했으며 친자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아니, 누가 정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가 맞다고 해주나요?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 유전자 검사라도 미리 한 건가요? 아유, 진짜 한심하지. 정말 박장대소를 했네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이 모든 일을 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는 바로 시댁에 지원하던 모든 것들을 올스톱 시켰어요. 시댁에서 사업 중 사정이 어려워져서 필요한 공장과 인력, 이런 부분을 모두 아버지가 지원을 흔쾌히 해주셨는데, 그걸 올스톱 시키니까 아무런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마비가 된 거죠. 게다가 남편도 저희 아버지의 도움하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실을 알고 저희 집에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미선아, 내가 아들을 정말 잘못 키웠다. 그런데 지금 부도날 위기야. 사실 너에게 이 죄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거 알지만 나랑 이 사람은 너에게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지 않았니? 나는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미선아. 이렇게 내가 대신 사죄하마.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던 두 분이라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남편을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도 도리는 있어서 제가 따로 아버님을 뒤에서 몰래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어차피 이 모든 사실을 아시면 저희 아버지 성격에 가만두지도 않았을 테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강하게 하시기도 했고, 저도 그 사람이 고통스럽길 바래서 그랬어요. 제가 아버님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미선아. 사실 우리도 승준이 안 보고 살기로 했다. 그 여자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도 자기 애라고 생각해서 받아달라고 하더구나. 우리 집에 발길도 하지 말고 지 알아서 살라고 했다. 이도저도 안 되니까 멍청히 그 꽃뱀이랑 함께 살기로 했었나 봐요. 웃음이 튀어나올 뻔한 걸 꾹 참고 시부모님들을 보냈네요. 많이는 아니어도 지원을 딱 한 번 해드렸고, 이걸로 그동안의 도리는 갚았다고 서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굿뉴스는 그 여자가 알고 보니 또 다른 곳에서 꽃뱀으로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요. 이전에 전과도 있어서 잘하면 교도소에서 출산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둘이 붙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대판 싸우고 찢어졌다고 들었어요. 세상에 이 멍청이와 꽃뱀 방생하지 말고 둘이 꼭 붙어서 살지 왜 찢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제 친구들은 그래도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니 괜찮냐고 걱정 어린 말을 해줬지만, 뭐랄까, 이게 진짜 그냥 전 남편이 저 여자를 막 사랑하고 서로 절절했으면 눈이 뒤집혔을 것 같은데, 그냥 멍청이랑 꽃뱀의 만남이라서 제 일인데도 마치 삼자의 시선으로 팝콘 먹으면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싹 접고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는 지금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아직 멍청이와 꽃뱀과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소식이 들리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긴 거 있죠?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멍청이도 조심하시고 꽃뱀도 조심하세요.